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고려 중기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그 이후의 시기, 무신집권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집권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죠. 고려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문신들한테 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은 차별받고 여기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게 1170년에 무신난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 세 번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신집권기가 되죠. 아니 왜 세 번째 시기라고 얘기를 하냐. 앞전 강의 여러분들 들으셨죠? 초기가 있었고 중기가 있었고 이번이 바로 세 번째 무신집권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신집권기에는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설마 모르는 거 아니죠? 당연히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무신들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제일 먼저 권력을 잡은 사람은 여러분들 이의방과 정중부예요. 이의방과 정중부가 바로 뭘 한 애들이냐?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무신난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이들은 무신들의 합자기관인 중방이라는 걸 통해 갖고 바로 정치를 해나가요. 무신들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빵이 둘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결국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의방을 정중부가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중부는 누가 제거하느냐? 경대승이 제거를 하게 돼요. 자, 경대승이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경대승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정중부를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 나이가 26살이에요. 26살. 야, 26살이면 정말 젊죠. 그때 이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분명히 사나이 대장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정권을 이렇게 장악하고 나자 갑자기 새가슴으로 변신합니다. 누가 나를 암살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자기 호위 병력으로 도방을 깔고 다니지만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딱 4년 만에 나이 30살에 신경쇠약으로 죽고 말았다라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26살에 정권 잡고 30살에 참나. 자, 이렇게 해갖고 경대승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바로 이의민이 됩니다. 이의민. 이의민은 일단 출신 성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버지는 야채나 아니면 소금을 파는 장사치였고요. 어머니는 바로 옥령사라는 절의 여자 종이었어요. 노비였어요. 노비. 여자 노비였어요. 자, 그런데 고려에서는 신분제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천즉천. 일천즉천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 희한한 대답들 많이 합니다. 한 번 천민이면 영원한 천민 맞죠? 해병대입니까? 무슨 천민이 해병대예요? 한 번 천민이면 영원한. 근데 영원한 천민 틀린 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일천 부모 중 한쪽만 천민이면 즉천 곧 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중 한쪽만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천민이기 때문에 이의민도 천민이에요. 근데 얘가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랐던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이의민을 제거한 것이 바로 누가 제거를 하느냐? 최충원이 제거를 하게 돼요. 최충원이 제거를 하고 바로 최충원이 최씨 무신 정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최씨 무신 정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을 가는 건 최씨 무신 정권이 되죠. 자, 최씨 정권이 만들어지죠. 4대 60여 년간에 최씨가 권력을 잡는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가 되냐면 최충원이 됩니다. 최충원이 되는데 최충원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자기는 중방, 도방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었죠. 교정도감. 교정도감이라는 것은 그래도 최씨 집안은 문신들도 조금 등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있었던 장군들의 집합지인 중방보다는 중방은 약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교정도감 중심으로 가고 교정도감의 짱짜리를 바로 교정별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정별감은 그 이후로 최충원의 후손들이 독점하게 돼요. 이런 교정별감짜리를. 그래서 교정도감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방이라는 걸 잠깐 도방은 분명히 경대승 거였는데 경대승 죽고 나서 도방은 해체가 됐었어요. 근데 다시 만듭니다. 자기 호위 병력으로. 그리고 놀라운 건 봉사 10조라고 해갖고 뭔가 개혁안을 10개 조항이나 내놔요. 이렇게 개혁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는 건 안 된다. 근데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고려 영토의 4분의 1이 최충원 거라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예요. 지금 말은 해놓고 지는 안 지켜요. 나쁜 새끼죠.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 정권을 최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우라고 많이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최이라고도 부릅니다. 최이라고도. 최이, 최우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아버지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교정 별감자리는 기본이고 또 하나 무엇을 만들었느냐?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방. 정방은 인사기구예요. 인사기구라는 게 뭐냐? 어느 벼슬을 줄지 결정하는 기구예요. 그래갖고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디다 만드냐? 지네 집에다 만듭니다. 이?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지네 집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최후가 사는 집에서.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재택근무 권력자입니다. 재택근무 권력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방이라는 걸 만든다. 서방. 서방이라는 건 서자가 바로 책서자가 돼. 책서자. 책서자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다 문신들 등용한 거예요. 문신. 여기다가 문신 등용.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산별초를 만든 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산별초를 만든 거, 산별초라면 나중에 몽골이랑 싸울 때 장난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그 산별초를 만든 사람은 바로 최우예요. 최충원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최우 때 엄청난 침략을 받게 되죠.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최씨 정권은 항복한다 아니면 싸우겠다.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어디로 가느냐?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투쟁을 벌이게 되죠. 이런 게 바로 여기서의 투쟁이 된다. 강화천도한다. 그리고 나서 8만대 정경, 이 몽골이랑 싸우기 위해서 8만대 정경 조판시킨 것도 바로 최우가 해요. 이런 것들을 했다. 하지만 결국 최항, 최의로 가면서 결국 최의 때 정권이 무너집니다. 최씨 정권이. 그리고 고려조정은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무신들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정권이 변해가면서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기예요. 혼란기죠. 혼란기다 보니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봉기가 있었냐? 첫 번째가 반무신난. 반무신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신에 저항하는 난. 무신들이 정권 잡는 게 난 싫다 해갖고 저항했던 난이 나오게 됩니다. 반무신난의 대표적인 게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 그 다음에 개경 귀법사 승려들의 난. 이런 난들이 터져 나왔던 거죠. 이게 바로 반무신난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자 농민봉기도 일어나요. 농민봉기는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좀 일어난 게 있는데 김삼이와 효심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바로 농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런 농민봉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층민, 천민이나 하층민들의 난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었냐? 공주 명악소에 잠깐만 명악소 향부곡소, 향소부곡 할 때 그 소입니다. 하층 양민들 사는 곳이죠. 거기에 망이 망소이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자, 이름만 딱 들어도 신분이 별로 좋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적의 난이 있어요. 만적. 특히 이 만적의 난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만적은요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런데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자 봉기를 합니다.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자기 주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봉기를 해요. 이 사람이 했던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시켜만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근데 아무도 안 시켜주죠. 만적은 어떻게 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냐면 체포돼갖고 자루에다 넣어서 돌을 묶어서 예성강에 집어 던져서 죽였다란 기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하층민들도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무신집권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게 무신집권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신집권기랑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다음에 사건 이후 성립된 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은 의종이 보현원에 행차하였을 때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여러분들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엇이 되냐? 무신난이 되는 것이고 무신정권이 되는 거죠.
무신직공기가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무신들의 내분으로 이음왕과 정중부가 피살되고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이 차례로 뭐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은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에이, 경대승 때는 교정도감이 아니죠. 도방이라는 게 됩니다. 도방. 최충원은 최이가 최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양, 최의 순으로 이어지는 최씨 정권을 구축한 거 맞습니다. 지방에서는 망의 망소위 등의 망소위의 난등 봉기가 일어났다. 지방에서 이런 봉기가 일어난 것도 맞아요.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최충원이 아니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한 것도 무신정공기, 무신직공기에 있었던 거 맞죠. 그래서 혼자 틀린 거 몇 번? 2번이 혼자 틀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적이 뒷산에 나무하러 가서 공사 노비가 모인 곳에서 말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경계의 난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귀족과 높은 벼슬아치가 우리 같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왕과 장수들과 재상들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만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만적의 난이 되는 거고, 만적의 난이라면 무신, 집권기, 특히 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냐면 여러분들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찾아보죠. 이자겸의 고려 중기죠. 무신정변, 몽골의 침략, 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개경환도 일단 항복한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된다? 여러분들 2번에 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무신 직공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